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성입니다. 올봄에 가짜 백수 사건으로 온 사회가 시끌시끌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라든가 미세먼지 같은 걱정거리 때문인지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우정사업 특례법 개정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게 네. 바로 가짜 백수 사건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때 사건에 관련된 개요도 의원님을 통해서 한번 듣고 싶고요. 네네. 이번 건강기능식품 개정안의 입법 배경도 더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그런 좋은 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가짜였다. 그런 네. 판명이 되면서 정말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 이 백수 제품을 신고를 하거나 그럴 때는 정상적으로 이게 처리가 되는데요. 네. 그게 한번 신고가 되고 난 뒤에 그 뒤에는 사후에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가의 원료를 쓰다가 네네. 나중에 그보다 저가의 원료를 바꿔도 이거를 검증하거나 제대로 이거를 체크하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짜 원료를 써서 결국 이제 제품의 단가를 내리면서 소비자한테는 큰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법적인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입법 내용을 검토하게 됐고요. 네. 이렇게 기능성 식품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 18,000여 건 정도가 이 품목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 기능식품을 많이 애용하고 있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부분 상당수의 저도 보니까 주위의 분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과연 품질 관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뭔가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구나 기능이 식품이거든요. 건강에 직결되는 건데 거기서 어떤 오류나 잘못이 생긴다면 큰 해를 줄 수 있겠다. 네. 뭔가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이제 100세 시대다 하다 네네. 보니까 건강하게 살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건강기능식품 많이들 사시고 TV 홈쇼핑이라든가 뭐 직구를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도 많으시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품질 평가나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황을 잘 파악해 보셨을 텐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건강기능식품을 한번 제조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되면 그 뒤에 사후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행정당국의 어떤 이 점검이나 이 단속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별한 주기가 없다 보니까 한번 제조 허가나 신고를 할 때는 제대로 된 제품을 갖다 내는데 네. 그 뒤에 여러 가지 그런 단속이나 그런 것이 피하면은 얼마든지 다른 거로 바꿔도 소비자는 알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번만 딱 하고 마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평가를 해서 이게 제대로 품질이 유지가 되는지 당초 허가 신고한 대로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그걸 의무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네네. 네네. 이제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의 뭐 위해성 문제라든가 뭐 안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돼 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업체에 대한 생산 판매 중단 이런 확실한 제재가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도 궁금합니다. 현행법으로도 그게 제재는 일부 되어 있습니다. 체크가 해서 그것이 될 경우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네. 이렇게 돼 있고 처벌은 또 이게 많은 벌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속이 될 때만 그게 어떤 처벌을 받지 평소에는 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 많은 이 다양한 식품 중에 그렇게 단속해서 제대로 체크되기는 사실 좀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상시 감독 관리 체계를 좀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엄격하게 품목 제조 정지나 영업 정지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하고요. 또 처벌 수준도 좀 높이는 걸로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무슨 홈쇼핑 채널 같은 거 보면은 네.
저거 먹으면은 정말 팽팽하게 예뻐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떤 면에서는 과대 광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 현재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네네.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네네. 기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 건강 그 기능식품에 대한 이런 행정적 관리가 아직은 많이 저희들 경우에 제대로 지금 갖추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기준이 크게 대분류만 돼 있지 그걸 세분하게 구체적인 기준이 다 돼 있질 않아서 어떤 그 총론적으로 어떤 기준이 한 가지 기준에 맞으면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됐는데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미세한 부분까지 네네. 기준을 세분화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 광고 문제도 지금 말씀한 대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 광고나 허위 광고 네. 이런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홈쇼핑이나 이 해외 직구 같은 것들이 광고를 보고 우리가 직접 그걸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 맞습니다. 판단이나 네. 이런 걸 흐리게 하는 거, 네. 이런 잘못된 과대 광고나 허위 광고에 대해서도 좀 처벌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좀 더 지금보다 좀 확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네. 아까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게 18,000여 가지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어떤 기준을 구체적으로 갖는다는 게 그동안 쉽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건강기능식품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 간추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거를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그것을 평가 관리하도록 하고요. 네. 만약에 이러한 데서 문제가 생기거나 당초에 제조 허가 신고한 거와 다를 경우에 아하. 거기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하도록 하고 네. 또 허위 광고나 이 과대 광고 이런 부분을 좀 제재 또 포함시켰고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식품의 어떤 유통을 바로 중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에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통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네. 일단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것을 중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그러니까 선 중단 후 네. 조치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또 이 수단을 이번에 도입을 해서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를 상시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또 문제가 생긴 건 바로 즉시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행정당국에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 이게 네. 통과가 되면 참 좋을 텐데요. 네. 통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바로 심의를 해서 처리가 바로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정기국회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네. 잘 처리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에서는 먹는 것 가지고 소위 장난치는 사람들에게 엄벌을 내리던데요. 네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따끔하게 일벌백계해서 좀 먹는 거에 관해서만큼은 안심을 하게 되는데 일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네. 식품에 관해서는 뭐 처벌도 강화하고 계속 이거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이런 데서 워낙 그 창구가 다양하고요. 아하, 그러다 예. 보니까 행정력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데요. 그렇군요.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각지대를 네. 해소를 하고 네. 줄여나가도록 네.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입니다. 왜 이 개정안을 내게 되셨는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편 배달하신 분들 네. 이분들이 이제 우정사업본부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네. 전국에 많은 수의 우정사업 그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 지금 본부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경우에 보면은 이 우정 업무가 굉장히 비중이 커서 우정부나 우정처나 우정청으로 돼 있는데 네. 우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본부 정도로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우정청으로 독립을 시켜야 네네. 제대로 된 책임 기형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편물의 수요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온라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편물에 의한 여러 가지 어떤 서신이나 그런 정보 교환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정사업본부의 현재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하. 그 줄은 상태에서 이걸 독립재산자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지가 잘 안 맞는 거예요. 네. 근데 더군다나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생긴 어떤 이익이나 잉여금을 다른 데로 전출시키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직원들의 보수를 걱정해야 될 네. 이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특별회계에서 우선적으로 어떤 이익이 생겨나 그러면 거기에 결손이나 적자를 먼저 보전할 수 있도록 운용을 좀 달리해달라. 그런 취지의 법을 이번에 내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우정 사업이 우편 배달 쪽으로는 적자이면서 금융 쪽에는 자율적으로 막 벌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돈 잘 번 줄 알았죠. 네, 지금 아닙니다. 말씀하시니까 네. 이 적자로 참 많이 적자고요. 힘들었었구나라는 걸 요즘에는 알게 뭐 이제 됩니다. 택배물에까지 이제 네네.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좀 경영이 어려운 그런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일시적으로 어떤 흑자가 생기면 다른 데 이걸 돌려가지고 아하. 이게 또 전출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네. 해서 우정사업본부 자체 내에 자체 회계 내에서 네. 이런 적자를 메우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쓸 수 있고 특히 직원들의 보수 문제나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네. 그런 회계 체계제를 갖춰야 되겠다 그렇군요. 하는 것이 이번에 제가 낸 핵심 요지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여쭈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줄여주신다면은 우정사업본부에 힘을 좀 실어주겠다라는 의지로 또 읽혀지는데요. 그런 뜻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가 전반적인 여러 가지 재정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 쪽으로 이 돈을 집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정 사업의 경영상 또 이익이 날 때도 있고 적자가 날 때도 있는데 네. 이익이 날 때는 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전출시켜서 다른데 국가 재정 전반에 관한 이런 그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자가 날 때는 막상 어떤 보전이나 도움을 못 받고 예. 일부 흑자가 나면 또 다른 데 돌려야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정말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수 문제조차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네.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전반의 재정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정사업본부의 공무원이나 이런 그 사업 경영의 기본적인 체제만 흔들림이 없도록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여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의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길게 보면 우정사업본부의 영역도 잘 넓히면 흑자 경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 그 흑자 경영을 할 수 있는 준비나 어떤 그 이 자금적인 재정적인 안정성을 기해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이런 특별회계에 어떤 전출입에 관한 네. 이 보완적인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원님께서는 또 자율성을 보장하는 독립된 우정청 승격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관련 토론회도 여셨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부든 청이든 하는 일은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실 수 아, 있지만 네네. 본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청은 할 수 있다거나 그렇습니다. 청이기 때문에 네네. 더 많은 일을 또 책임감을 가지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거나 예. 해외 선진국에서 이 청이나 또 부를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청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조금 더 피력하신다면.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우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요. 네. 이런 일반 행정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경영적인 측면도 있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 행정에 경직된 제도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많거든요. 네. 정말 우정사업, 그러니까 우체국이나 이런 것들은 전국에 어디든지 있고요. 도서벽지까지 다 이게 이런 그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일들을 하는데 본부에 있다면은 그건 전체 입장에서 본부적인 그 성격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인사나 조직이나 그다음에 재정 아까 말씀드린 재정상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함으로써 이것이 여러 가지 효율적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적인 성격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이나 부가 되면 그게 가능하고 현재처럼 특정한 부처에 본부를 있으면 그런 그 이 독창성이나 창의성이나 어떤 창조적인 측면이 많이 제약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외국처럼 네. 앞으로 정보통신의 시대거든요. 네. 그럼 정보통신의 시대에 우정 사업이 할 일이 많이 점점 영역도 넓히고 새로운 부분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이런 수요를 담으려면 현재처럼 공무원 조직에 경직된 본부 체제로는 도저히 양적인 팽창이나 질적인 그런 그 이 수요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청이나 부로 독립을 해서
그런 창의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여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네. 그나저나 의원님께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아까 뭐 백소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네네. 메르스 사태, 네.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네. 정말 유난히도 참 일이 많았던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19대 임기 중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상임위 현안이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오니까 정말 너무 일이 많고요. 제가 네. 정말 우스갯소리처럼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자부라고 불러도 되겠다 이렇게 예. 할 정도로 정말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범위가 많습니다. 네. 아시는 예산이 3분의 1이 지금 보건복지분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도 여기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분야에 이제 소위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겪은 이 메르스 사태도 우리가 감염병 체계를 그동안 몇 차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네. 복지 분야에도 뭐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그 노인들, 네. 어린이 빈곤 문제까지 많은 제도와 법령을 만들고 보완하는데도 그래도 그 틈새에 계속, 네. 사각지대가 계속 생깁니다. 네. 그걸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촘촘한 그물로 그런 사회 안전망 또 그런 보다 촘촘한 이 감염 체계 네네. 이걸 갖추도록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네. 하나라도 더 보완하고 사각지대의 틈새를 더 줄여보자. 네. 그런 여러 가지 법령과 제도적인 개선 방안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챙기는 게 시급한 일입니다. 네. 늘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좋은 또 결실이 있어야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현안 여쭙고 싶고요. 새로운 입법계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그 지역 그 아산 온양온천에 내년에 전국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네. 그 준비 때문에 많아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 아직도 도로나 경기장 문제 그런 것이 아직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좀 빨리 보완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직접 관련된 몇 가지 그 제도적인 것도 있습니다. 네. 역시 미군기 지연에 따라서 바로 둔포 지역에 어떤 이전에 따른 지역 개발에 관한 입법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 온천에 관련된 그런 입법도 있고요. 네. 몇 가지 현안이 남아 있어서 네. 그걸 제가 마무리하는 발길과 손길이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바쁘신 와중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